2월의 찬바람이 인천 부평구 골목길을 휘몰아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아스팔트 위로 얼음 알갱이들이 굴러다녔어요. 한지아는 얇은 패딩 안으로 목을 움츠리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14살 소녀의 발걸음은 무겁고 방향 없었어요. 배낭 하나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교복 2벌과 속옷 몇 장, 그리고 부모님의 작은 사진 한 장.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모의 집 다락방에서 지냈지만 더 이상은 아니었어요. 지안아, 미안해. 우리도 애가 둘이라 여유가 없어. 이모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나 봅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지 석 달. 보험금도 빚에 다 사라졌고 아파트도 은행에 넘어갔어요. 지아는 편의점 앞을 지나며 자동문이 열리는 따뜻한 바람을 잠깐 느꼈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지만 주머니 속 1,000원 한 장이 전부였어요.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해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발가락이 시려왔습니다. 신발 밑창이 얇아서 차가운 기운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지아는 골목 모퉁이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희미한 오렌지빛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골목 안쪽 낡은 건물 1층에서 새어나오는 빛이었어요. 해월 분식이라고 적힌 손글씨 간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게 보였어요. 지아는 한 걸음씩 가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따뜻한 공기가 새어나왔어요. 안에서는 국물 끓는 소리와 함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이 들렸습니다. 유리문에 손을 댔다가 망설였어요. 돈도 없는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몸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계속 났어요. 문이 열리면서 종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작은 가게 안은 예상보다 따뜻했어요. 테이블 4개와 의자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메뉴판과 함께 오래된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카운터 뒤에서 할머니 한 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흰 머리를 뒤로 묶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어요. 주름진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 추운데 혼자 돌아다니네.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지아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만 벙긋거렸어요. 일단 앉아. 몸이 얼어붙겠어. 장혜월 할머니는 지안을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온돌 바닥의 온기가 발바닥을 통해 전해졌어요. 지안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뭘 먹을래? 아, 우선 따뜻한 걸로 하나 끓여줄게. 할머니는 지안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국자로 육수를 떠서 맛을 보고 면을 삶기 시작했어요.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지아는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사진들을 자세히 보니 이 가게의 옛 모습들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할머니도 보였고 할아버지로 보이는 분도 있었습니다. 모두 환한 표정이었어요. 자,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 할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멸치국수를 가져왔습니다. 파와 달걀이 예쁘게 올려져 있었고 김가루가 솔솔 뿌려져 있었어요. 할머니, 저는 돈이. 아이고, 그런 소리 말고. 할머니는 지안 앞에 젓가락과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으며 지안을 바라봤어요.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한 입을 먹는 순간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몸속 깊은 곳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았던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무섭고 외롭고 배고팠던 마음들이 국물 한 모금에 녹아내렸습니다.
울어도 괜찮아. 할머니는 지안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손녀를 달래는 것처럼요. 여기서는 울어도 돼. 그 한마디에 지안은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울음도 참아야 했는데 이곳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국수를 다 먹고 나니 몸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할머니는 보리차 한 잔을 더 가져다 주었어요. 집이 어디니? 지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갈 곳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어디든 있겠지. 오늘은 늦었으니 여기서 자렴. 할머니는 가게 안쪽 작은 방으로 지안을 데려갔습니다. 온돌방에는 이불 한 채가 깔려 있었어요. 내일 아침에 생각해보자. 오늘은 푹 자고. 지안은 이불 속에 들어가며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낯선 사람인데도 이렇게 챙겨주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내일부터는 할머니라고 하지 말고 해월이라고 불러. 문을 닫으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아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곳은 따뜻했습니다. 국물의 온기가 아직도 몸 안에 남아 있었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어요. 지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할머니가 마음을 바꾸지는 않을까요?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오늘 밤만큼은 편안했어요. 새벽 5시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지안이 깼습니다. 할머니가 새벽 준비를 시작한 모양이었어요. 국물 끓는 냄새와 함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이불을 개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 작은 희망이 가슴 한구석에서 조용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반. 지아는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자연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해월 할머니가 하루를 준비하는 소리였어요. 찬물에 멸치를 우리고 양파를 볶는 냄새가 방 안까지 전해졌습니다. 지아는 이불을 개고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나갔어요. 할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큰 냄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네, 할머니. 뭐 도와드릴까요? 아직은 괜찮아. 먼저 세수하고 와. 지아는 화장실에서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어제보다 조금 나아 보였어요. 적어도 잠을 잘 잤다는 티가 났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오니 할머니가 팔을 썰고 있었어요. 칼질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초록색 파가 일정한 크기로 톡톡 떨어졌어요. 할머니, 정말 잘하세요. 50년 넘게 했으니까.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칼 하나를 지안에게 건넸어요. 한번 해볼래?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칼을 받았습니다. 파 한 뿌리를 도마 위에 올리고 조심스럽게 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크기가 들쭉날쭉했습니다. 천천히 해. 급하면 다쳐. 할머니가 지안의 손을 잡아 올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오전 7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해월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어서 와요, 사장님. 할머니는 단골 손님을 반갑게 맞았어요. 지아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잔치국수 하나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할머니의 손놀림이 빨라졌습니다. 면을 삶고 육수를 담고 고명을 올리는 모든 과정이 한 번에 무리 없이 흘렀어요.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예요? 손님이 지안을 보며 물었어요. 우리 집에 잠깐 머물고 있어요.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는 게 예의라는 걸 손님도 아는 듯 했어요. 국수를 다 먹고 간 손님 뒤로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아침 장사가 시작된 거예요. 지안아, 물 좀 갖다 줄래? 할머니의 부탁에 지안은 얼른 일어났습니다. 물컵을 들고 테이블로 갔어요. 손님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바빠졌어요. 지안은 할머니를 도와 설거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도 서툴렀지만 금세 요령을 터득했어요. 음식은 마음이야. 급하면 안 돼. 할머니가 국물간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국자로 떠서 맛을 보고 소금을 조금 더 넣었어요. 네, 할머니. 지안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이런 일상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기분이었어요. 오후 2시쯤 손님들이 뜸해지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학교는 안 가도 되니? 지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학교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있는데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는 지안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사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도 가야지. 공부해야 하잖아. 네. 지안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지안은 할머니에게 인사하고 학교로 향했어요. 교복으로 갈아입고 가방을 매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학교 복도를 걷는데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야, 저 애 어제도 안 왔잖아.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부모님 돌아가셔서 시장에서 일한다던데. 지안은 고개를 숙이고 빨리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자 옆자리 민지가 말을 걸었어요. 지안아, 어제 왜 안 왔어? 선생님이 찾으셨는데.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아, 그래. 괜찮아? 민지는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어요. 그나마 지안에게 말을 거는 몇 안 되는 친구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뒤에서 몇몇 아이들이 따라왔어요. 야, 한지안. 돌아보니 반에서 가장 말 많은 수빈이와 친구들이었습니다. 시장 냄새 안 나? 어제도 거기서 일했지? 맞지? 우리 엄마가 봤대. 분식집에서 설거지 하더라고. 아이들이 킬킬거리며 웃었어요. 지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지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때서? 우리는 공부하는데 너는 접시 닦고 있으니까 웃기지. 부모도 없는 게 어디 가서 떵떵거려? 마지막 말에 지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그만해. 민지가 다가와서 수빈을 말렸습니다. 야, 수빈이 너도 조심해. 저런 애랑 친하면 안 좋아. 수빈과 친구들은 웃으며 떠났어요. 지안은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안아, 신경 쓰지 마. 걔들이 나빠. 민지가 지안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고마워, 민지야. 뭘? 우리 친구잖아. 민지와 헤어진 후 지안은 혼자서 해월분식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안으로 들어가기가 망설여졌습니다. 할머니가 지안의 표정을 보고 알아챘어요.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얼굴에 다 써 있는데. 지안은 결국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속상하구나. 네. 부끄러워요. 여기서 일하는 게.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 슬퍼졌습니다. 일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니?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지안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일 자체가 부끄러운 건 아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이었어요. 지안아, 여기서 하는 일이 떳떳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니? 아니에요, 할머니. 그럼 당당해. 너는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있어. 할머니의 말에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여전히 답답했어요. 저녁 때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이 간단히 요기하러 오는 시간이었어요. 지안이 왔네. 단골 아주머니가 지안을 반갑게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우리 지안이 똑똑하거든. 아주머니의 말에 지안은 쑥스러워했습니다. 혜월이가 늘 자랑해. 지안이 착하고 부지런하다고. 그제서야 지안은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곳 사람들이 자신을 진짜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것을요.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은 후 지안은 할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여기 있어도 돼요? 왜 또 그런 소리야? 학교 애들이 뭐라고 해서. 할머니는 지안의 손을 잡았어요. 지안아, 남들이 뭐라고 해도 너는 소중한 아이야. 여기가 내 집이라고 했잖니. 정말이요? 정말이야. 그런데 조건이 있어. 지안이 긴장했어요. 학교는 꼭 가야 해.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네, 할머니. 힘들어도 참아야 해. 그게 크는 거야.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학교에서는 힘들지만 이곳만큼은 자신의 자리가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날 밤 지안은 이불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함과 학교에서의 차가운 시선. 두 세상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어요. 내일은 어떨까요? 아이들이 또 뭐라고 할까요? 하지만 이제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 말대로 당당하게, 정직하게 살아보고 싶었어요. 새벽이 다가오면서 부엌에서 또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의 하루가 시작되는 소리였어요. 지안도 곧 일어나서 도와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이 집의 일원이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지안은 그 답을 아직 알 수 없었어요. 3월 둘째 주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골목은 여전히 쌀쌀했습니다. 지안이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해월 분식 맞은편에 공사 소음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게 뭐예요? 새로 생기는 분식집이래.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불안했어요. 빨간색과 노란색 간판이 화려하게 걸리고 있었습니다. 만나분식 부평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일주일 후 그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 화환이 골목 입구까지 늘어서 있었고 할인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어요. 개업 기념 모든 메뉴 30% 할인이라는 글씨가 눈에 띄었습니다. 첫날부터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깔끔한 인테리어를 구경하며 웃음소리를 냈어요. 해월 분식은 조용했습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절반도 안 왔어요. 지안은 할머니의 표정을 살폈지만 별다른 변화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걱정 안 돼요? 원래 그런 거야. 새로 생기면 사람들이 구경하러 가지. 할머니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지안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단골 손님 몇 분만 오시고 새로운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안은 맞은편 가게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구청 직원 2명이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구청 도시개발과에서 나왔습니다. 한 명이 명함을 내밀었어요. 할머니는 앞치마를 벗으며 그들을 맞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통보서 전달하러 왔어요. 다른 직원이 봉투 하나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지안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언제까지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2달 안에 자진 철거해 주시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거부하시면 강제 철거될 수도 있어요. 50년 넘게 여기서 살았는데 죄송합니다. 정해진 절차라서요. 구청 직원들은 형식적으로 사과하고 떠났어요. 할머니는 봉투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할머니, 지안이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손님 시간이 되었지만 사람들은 오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북적거렸을 테이블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시계를 자꾸 쳐다봤어요. 9시가 넘어서야 단골 아저씨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사람이 없네요. 요즘 그래요. 할머니가 잔치국수를 끓여주며 답했어요. 맞은편 가게 때문인가? 거기 음식이 어때요? 잘 모르겠어요. 아저씨는 국수를 먹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여기가 없어지면 안 되는데. 이 동네 터줏대감인데. 그 말에 지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손님이 가고 나서 할머니와 지안은 조용히 뒷정리를 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할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이사 가야 해요? 아직 모르겠어.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5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다른 곳은 내 곳이 아니야. 그날 밤 지아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 방에서 기침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심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의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국물간을 맞출 때 손이 살짝 떨렸어요. 지아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평소 오시던 아주머니가 들어왔어요. 해월, 안 좋은 소식 들었어요. 뭐? 재개발 소식 말이에요. 정말 이사 가야 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쩔 수 없지 뭐. 아이고, 이 동네에서 제일 오래된 곳인데. 아주머니는 안타까워하며 떠났어요. 그 모습을 보니 지안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오후에 학교에서 돌아온 지안은 할머니가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는 모습을 봤어요. 계산기로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통장을 덮었어요. 언제 왔어? 방금요.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지아는 할머니의 표정에서 걱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돈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녁도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반찬으로 준비한 김치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지아는 맞은편 가게를 바라봤어요.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우리도 할인하면 어때요? 할인? 맞은편처럼요. 그럼 손님들이 올 거예요. 할머니는 잠깐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남는 게 없어. 그래도 손님이 없으면. 지안아. 할머니가 지안을 불렀어요. 장사는 그런 게 아니야. 싸게만 팔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마 본인도 답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지아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부엌을 지나는데 할머니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들을 펼쳐놓고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잠이 안 와? 네. 할머니는요? 나도 잠이 안 와서. 지아는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재개발 통보서와 통장, 그리고 계산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걱정이 많으세요? 응. 할머니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보상금으로는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하기 어려워. 그럼, 모르겠어. 나이도 많고,
지안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어요. 할머니, 제가 뭔가 도울 수 없을까요? 고마워, 지안아. 하지만 어른 일이야. 저도 이제 많이 컸어요. 할머니는 지안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우리 지안이가 많이 컸지.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이 5명도 안 왔어요. 할머니는 말수가 줄었고 기침도 더 자주 했습니다. 지안은 학교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수업 시간에도 자꾸 가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러던 금요일 오후 지안은 결심했습니다. 학교 컴퓨터실에 남아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소상공인 지원, 재개발 대응 방법 같은 단어들을 입력했습니다. 여러 정보를 찾아봤지만 쉬운 해답은 없었어요. 그런데 한 블로그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동네 마지막 빵집을 지킨 방법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글을 읽어보니 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아 SNS 홍보를 하고 추억을 나누는 행사를 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빵집은 살아남았다고 했어요. 지안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곧 현실을 깨달았어요. 자신은 고작 14살이었고 SNS도 잘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지안은 골목을 천천히 걸었어요. 해월분식 앞에서 멈춰서서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5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간판이었어요. 문득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동네 터줏대감이라는 아저씨의 말도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지안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의 일상을, 이 따뜻한 공간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때 맞은편 프랜차이즈 가게에서 나오는 손님들을 봤습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고 스마트폰을 보며 걸어갔어요.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막연했지만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일부터 시작해보자. 지안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홀로 앉아 멸치를 고르고 있었어요. 등이 많이 굽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지안아. 일찍 왔네. 네. 할머니, 제가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뭔데?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포기하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지안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절망보다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 해보자. 그 한마디에 지안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비록 방법은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밤이 깊어가며 두 사람은 작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의 작은 씨앗이 어둠 속에서 움트고 있었어요. 토요일 아침 일찍 지안은 학교 컴퓨터실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이른 시간이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의아해하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일찍도 왔네. 무슨 급한 숙제라도 있어? 네, 비슷한 거예요. 지안은 컴퓨터 앞에 앉아 어제 생각해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열고 포스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동네 마지막 국수잔치. 제목을 크게 쓰고 해월분식에 오래된 사진을 넣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컴퓨터 기술을 총동원했어요. 50년간 우리 곁을 지켜온 해월분식이 문을 닫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추억을 나누어요. 글을 쓰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2시간 동안 포스터를 완성했습니다. 프린터로 10장을 뽑아서 가방에 넣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장을 들렀습니다.
평소 해월 분식에 재료를 공급하던 가게들이었어요. 첫 번째는 채소 가게였습니다. 아줌마 안녕하세요. 지안이구나. 웬일로 혼자 왔어?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지안은 포스터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아줌마가 안경을 쓰고 자세히 읽어봤어요. 이걸 내가 만들었다고? 네. 해월 분식을 도와주고 싶어서요. 아줌마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해월이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 이런 행사를 어떻게 해? 저 혼자는 안 돼요. 아줌마가 도와주셔야 해요. 지안의 간절한 눈빛에 아줌마가 마음을 움직였어요. 뭘 도와주면 되는데? 파랑 양파 좀 후원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알았어. 해월이 위해서라면. 첫 번째 성공이었습니다. 다음은 정육점이었어요. 아저씨는 처음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요즘 장사가 안 되는데. 돈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재료 조금만요. 지안이 설명하자 아저씨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두소 재료 정도는 줄 수 있어. 정말요? 고마워요. 이렇게 해서 빵집에서는 호빵을, 반찬 가게에서는 김치를 후원받기로 했습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온 지안은 할머니에게 계획을 설명했어요. 할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국수 잔치를 할 거예요. 국수 잔치? 네.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해월 분식의 추억을 나누는 거예요. 할머니는 포스터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지안아, 고마운 마음은 알겠는데 손님도 없는데 잔치는 무슨. 할머니, 한 번만 믿어보세요. 지안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제가 꼭 성공시킬게요.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해보자. 그 주 내내 지안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포스터를 동네 곳곳에 붙이고 학교 친구들에게도 소식을 알렸어요. 민지가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와, 지안아. 진짜 대단하다. 고마워, 민지야. 우리 엄마도 오신대. 옛날에 해월 분식에서 자주 드셨거든.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걱정도 많았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올까요? 실패하면 할머니에게 더 큰 상처가 될 텐데요. 금요일 밤 지안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결과가 나오거든요. 새벽에 부엌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가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오늘 많이 바쁠 것 같아서. 할머니도 기대하고 있었나 봅니다. 오전 10시, 잔치 시간 1시간 전이었어요. 지안은 골목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첫 번째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중년 아주머니였어요. 여기가 해월 분식이지? 네, 맞아요. 지안이 반갑게 맞았어요. 포스터 보고 왔어. 옛날에 여기서 자주 먹었거든.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0명, 20명. 점심시간이 되자 골목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지안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할머니, 대박이에요. 지안이 흥분해서 외쳤어요. 할머니는 당황스러워했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50년간 쌓인 경험이 발휘되기 시작했어요. 지안아, 물부터 갖다 줘. 네. 시장 상인들도 약속대로 도와주었어요. 채소가게 아줌마가 파를 썰어주고 정육점 아저씨가 만두를 빚어주었습니다. 손님들은 추억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첫 월급 받은 날 국수 먹었지. 우리 결혼 전에 여기서 자주 만났어. 아이 돌잔치 도시락도 여기서 주문했는데. 할머니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지안은 할머니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혜월 씨, 정말 오래 고생하셨어요.
이 동네 어른들 다 여기서 키워놨잖아요. 사람들의 격려가 이어졌어요. 오후 2시쯤 한 신사가 나타났습니다. 구청 직원 같아 보였어요. 혹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지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구청장님이 보내셨어요. 신사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 지역 재개발 일정이 조정됐습니다. 주민 의견을 더 들어보자는 방침이에요. 할머니가 놀란 눈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정말요? 네. 오늘 행사를 보니 이곳이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알겠더라고요. 지안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재개발이 취소된 건가요? 완전히 취소된 건 아니지만 충분히 시간을 두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신사가 떠난 후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잘 됐네. 해월분식 만세. 함성이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마지막 손님이 떠났습니다. 지안과 할머니는 지친 몸을 의자에 맡겼어요. 지안아. 네, 할머니. 고마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 처음 알았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는 걸. 지안도 울컥했어요. 할머니도 고마워요. 저를 받아주셔서. 뭘. 내가 우리 집에 온 건 행운이야. 두 사람은 조용히 안아주었어요.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할 수 있어. 그날 밤 지안은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처음으로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곳이 진짜 자신의 집이라는 것을요. 할머니는 늦은 시간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오늘 받은 편지들을 하나씩 읽어보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남긴 감사 인사와 추억이 적힌 쪽지들이었습니다. 해월 할머니, 제 청춘이 여기 있어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우리 동네 보물 같은 곳입니다. 할머니는 그 글들을 읽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새벽이 되었을 때 할머니는 부엌으로 나가 멸치를 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일상을 위해서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마음으로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이에요. 골목 밖에서는 새벽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월 분식 안은 따뜻했어요. 희망으로 가득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5월의 따스한 햇살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해월 분식 앞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어요. 지안이 심은 제비꽃이 예쁘게 꽃을 피웠습니다. 국수 잔치 이후 2달이 흘렀어요. 손님들이 다시 돌아왔고 새로운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가게는 예전보다 더 활기가 넘쳤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멸치를 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안이 옆에서 팔을 썰고 김치를 담그고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지안아, 이제 국물간 맞추는 것도 배워야지. 할머니가 국자를 지안에게 건넸어요. 정말요? 응.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어. 지안은 조심스럽게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봤습니다. 짠맛과 단맛, 그리고 깊은 맛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어때요? 소금을 조금 더. 맞아. 역시 우리 지안이.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었어요. 점심시간 단골 아저씨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지안이가 만든 국수 먹을 수 있나? 네, 금방 끓여드릴게요. 지안이 능숙하게 면을 삶고 국물을 부었어요. 고명을 예쁘게 올리는 것도 이제 자연스러웠습니다. 와, 정말 잘한다. 할머니 솜씨랑 똑같아. 감사해요. 지안의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오후에 민지가 친구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지안아, 오늘도 바쁘네. 응. 요즘 손님이 많이 늘었어. 그러게. 우리 반 애들도 여기 맛있다고 소문났어.
예전에 지안을 놀렸던 수빈도 함께 왔어요. 어색한 표정으로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지안아, 그때 미안했어. 괜찮아. 지안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국수 잔치도 내가 기획했다며? 혼자 한 건 아니야.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 지안은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어요. 대신 진심으로 감사해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 할머니와 지안은 뒷정리를 했어요. 이제는 완벽한 호흡이었습니다. 지안아, 네 할머니, 고마워. 뭐가요? 모든 게 내가 여기 온 덕분에 새 삶을 얻었어. 할머니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지안도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 서로 고마워하자. 할머니가 지안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서랍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50년간 써온 레시피 노트였어요. 이거 내 거야. 할머니, 이제 진짜 물려줄 때가 됐어. 공책을 받아든 지안의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의 글씨로 빼곡히 적힌 비법들이 보였습니다. 잘 지켜줘. 네, 꼭 지킬게요. 다음 날 아침 지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오기 전에 준비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멸치를 우리고 양파를 볶고 파를 썰었어요. 모든 과정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레시피 노트를 보지 않아도 손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나왔을 때는 이미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어머, 지안이가 다 해놨네. 할머니가 늦잠 주무세요. 요즘 많이 피곤하셨잖아요. 고마워, 우리 지안이. 첫 손님이 들어왔을 때 할머니가 말했어요. 오늘부터는 지안이가 주방을 맡을 거예요. 정말요? 축하해, 지안아. 단골 아주머니가 박수를 쳤어요. 네, 열심히 할게요. 지안이 90도로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작은 명패 하나를 꺼냈어요. 대표 한지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진짜 주인이야. 지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는 어떡해요? 나는 이제 고문으로 일할 거야.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지안이 첫 국수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따뜻함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점심시간 구청 직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소식이요? 이 지역이 전통상가 보존구역으로 지정됐어요. 재개발은 완전히 취소됐습니다. 할머니와 지안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네. 앞으로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시장 상인들이 모두 축하하러 왔어요. 골목이 축제 분위기가 됐습니다. 해월 분식 덕분이야. 지안이가 용기를 내준 덕분이지. 사람들의 격려가 이어졌어요. 저녁이 되어 조용해진 가게에서 할머니와 지안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안아, 처음 여기 왔을 때 기억나? 네. 추워서 벌벌 떨고 있었죠.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여기서는 울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내 집이야. 네, 할머니. 아니, 이제 해월이라고 불러야지. 우리가 동업자니까. 지안이 웃었어요. 네, 할머니. 그날 밤 지안은 일기를 썼어요. 작은 공책에 오늘 하루를 적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내가 만든 국수를 손님들이 드셨다. 맛있다고 해주셨을 때 정말 기뻤다. 할머니, 아니, 해월이가 자랑스럽다고 해주셨다. 나도 이제 진짜 이 집 사람이 된 기분이다. 한 달 후 지안은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소녀였습니다. 음식은 마음이야.
급하면 안 돼. 지안이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바로 그 말을 전했어요. 네, 언니.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금세 익숙해질 거야. 지안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혜월이는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흐뭇한 표정이었어요. 저 아이도 잘 클 거야. 여름이 깊어갈 무렵 해월 분식은 동네 명소가 되었어요.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변하지 않았어요. 따뜻한 국물과 정성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지아는 매일 새벽 멸치를 우리며 생각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지를요. 가족을, 집을, 꿈을,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을. 오늘도 맛있는 국수 부탁해, 지아나. 첫 손님이 들어오며 말했어요. 네, 맛있게 드세요. 지안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수 그릇을 내어주는 순간 지안은 확신했어요. 이 따뜻함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자신이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거라고, 그것이 진짜 가족이 되는 일이라고. 해월 분식의 하루가 또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따뜻함을 나누겠지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지안이 있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모든 것을 나누고 받는 진짜 어른으로 성장한 지안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